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테슬라 12% 폭등했는데요. 그 배경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지키는 테슬라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그리고 팔란티어 본격 상승하나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테슬라가 나홀로 훨훨 날아올랐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꽤 괜찮았습니다. 오늘 후끈후끈 아주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분위기였습니다. 어저께 2부 방송에서 어제 이제 그 저녁에 그 선물 시장에 그 뜨거운 걸 미리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선물 시장이 뜨거우니까 오늘 주식시장도 아주 폭발해버리죠. 어제 선물시장 대폭발, 오늘 본장에서 대폭발하는데 특히 테슬라가 완전 대폭발을 해버렸습니다. 자, 일단 좀 보시면요. 마소 0.47. 자, 시장이 크게 오르는데도 마소는 올라도 0.4, 0.5, 또 뭐 많이 오르면 1%, 이 정도죠. 떨어져도 그 정도고요. 가장 안전한 주식. 여러분들이 마음고생 같은 거 안 하고 뭔가 역동적이진 않지만 그냥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난 살고 싶다 그러면 마소 같은 주식 사시면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 성격에는 마소 같은 거 사면 속 뒤집혀서 아마 투자 못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애플 보겠습니다. 오히려 마소나 애플 중에 살 것 같으면 애플을 사는 게 낫습니다. 왜냐? 훨씬 더 다이내믹이 있거든요. 이거 보세요. 오늘 크게 오르는 장에서도 마소는 찔끔하는데 애플은 1.13 올라버리죠. 그러니까 애플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강력한 현금 흐름과 여전히 지금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 그게 강력한 힘이 있죠. 자, 그리고 엔비디아 3.15% 올랐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엔비디아 꾸준한 이제 흐름세 계속 그 엔비디아 말씀드리고 있죠. 펀더멘털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100 초반까지 붕괴되면 무조건 사야 되는데 거의 110 그 왔다 갔다 했었죠? 그 아래쪽으로 갈 뻔했는데 사람들이 보세요. 사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40 넘어가면 막 파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 3.59% 올랐어요. 아마존 괜찮아요. 자, 그리고 구글 2.21% 올랐고요. 오늘 다 좋습니다. 메타도 3.79% 좋았고요. 뭐니 해도 오늘 완전 최고의 주인공은 테슬라죠. 오늘 장중에 11.93%, 그러니까 거의 12% 올랐죠? 애프터마켓에서 더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애프터마켓까지 합치면요, 거의 한 12, 13 오르는 것 같은데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다 괜찮았어요. 전반적으로요. 자, 이게 이따가도 들여다보겠지만 트럼프의 한마디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폭락하고 무너진 건요, 다 전부 다 트럼프의 정책, 트럼프의 입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트럼프 입 때문에 무너진 것은요, 결국 시장은 트럼프의 입 때문에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 트럼프가 한마디면 또 바뀌니까 지금 트럼프가 언제 그걸 터뜨리냐는데 오늘 조금 터뜨려 줄기 때문에 오늘 살짝 그 얘기하니까 시장이 반등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장은요, 트럼프는 본인이 체질상 주가가 떨어지는 걸 용납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 기다렸으면요, 굉장히 많이 참은 겁니다. 제가 평소에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면요, 당신이 집권하고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속으로 불을 끓어오르는 게 보여요. 트럼프의 성격상. 근데 그냥 싹 죽이면서 정말 트럼프도 많이 변했어요. 1기 때는요, 정말 거칠었잖아요. 트럼프도 정치 초년병이잖아요. 그러면 실수를 엄청 많이 해요. 그때 그래 본인들이 같이 일했던 측근들이 다 떠났잖아요. 그래서 사실 1기를 실패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요, 트럼프가 굉장히 노련해졌어요. 역시 실패라는 거는 없어요. 한 번에 그렇게 실패하면요, 뒤에는 훨씬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의 주식이건 하나의 인생을 바라보더라도 긴 안목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주식시장이 방긋 웃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주식시장이 빵긋 웃고 푸른 초장이 온 이유는요, 자, 이 트럼프의 입 때문인데, 자, 이 백악관에서 오늘 얘기들을 해줬거든요. 어떤 발표를 했냐면은 트럼프의 관세 계획이 전체 스케일과 범주 있죠. 스코프, 스케일 앤 스코프를 어느 정도 좀 줄이겠다.
좁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좋아졌습니다. 자, 어제 선물 시장부터 완전히 분위기가 좋아졌는데요. 초록색으로 하나 보시면 이 트럼프 행정부가 뭐라고 하냐, may narrow the focus of tariffs on 50% of nations if says have like persistent imbalance with the U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전방위적으로 국가들에 대해서 관세를 그냥 일괄적으로 계속 때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지금 끝이 안 보이는 거죠. 무한대거든요. 뭐 지금 캐나다, 멕시코, 중국, 유럽,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국가들 각각에 이제 덤벼들면요. 막 이건 거의 무역 전쟁 수준으로 터지는 거거든요. 이게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끝이 안 보이는 터널이에요. 뭔가 희망이 보이고, 뭔가 어느 정도 이제 이 종착역이 보이면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잖아요. 근데 이건 트럼프가 언제까지 이걸 할지 답이 안 보이니까 시장은 그 불확실성 속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아래쪽에 사진 한번 보세요. 지금 각 나라들 있죠. 뭐 왼쪽에는 캐나다, 멕시코 있고 가운데는 이제 유럽들 있죠. 뭐 저머니, 그리고 뭐 아일랜드, 프랑스, 뭐 스위스랜드, 이탈리, 그리고 인도, 뭐 아시아 쪽 오면요. 인디아, 타일랜드, 인도네시아, 베트남, 사우스 코리아, 재팬 뭐 쫙 깔려 있지 않습니까? 자, 일단 이러한 나라들에서 관세를 계속해서 대미 무역 적자가 굉장히 무역 적자 흑자 속에서 미국이 불균형을 너무 persistent imbalances with US. 미국과 어떤 이런 너무 어떤 불공정한 그러한 거래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나라들만 좀 좁혀가지고 좀 심한 나라. 영구적으로 계속 미국에게만 계속해서 플러스를 얻었던 그 나라들에게만 좀 집중해서 때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5%의 국가들에게 집중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나라들까지 퍼지지 않고 딱 15% 정도 줄여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반색하는 거죠. 이 정도야? 범위가 보인 거죠. 스코프가 보였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도 여기 맞춰서 적절히 이제 조절하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흥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지금 백악관에서 어느 정도의 범주와 범위를 딱 정해준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시장에게 너무 좋은 거죠. 어쩌면요, 이 흐름이 좀 이제 지나고 나면 본격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트럼프 랠리가 이제 앞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또 다른 소식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각 미팅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미국 시간으로 March 24th잖아요. 오늘 그 캐비넷 미팅에서 전체 내각들이 다 모였겠죠. 자, 여기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보십시오.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I'd like to see the Fed lower interest rate이라고 합니다. 연준이 금리를 좀 내렸으면 좋겠다. 내렸으면 좋겠어. 제발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진작부터 벌써 뒤에서 압박하고 푸시했을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트럼프가 변했어요. 내 아이가 변했어요 하는 것처럼 트럼프가 정말 변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일기 때 워낙 트럼프를 많이 분석하다 보니까 완전히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로요. 접근 방법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굉장히 성숙해졌어요. 이제 접근하는 게. 그러니까 이 일기 때랑은요, 완전 달라요. 일기 때는. 근데 아무튼 간에, 지금 이제, 뭔가 금리를 좀 내렸으면 좋겠어. 내각에 얘기합니다. 과거 같았으면 그냥 대놓고 연준 의장 뒤에서 막 인상 쓰면서 푸시할 텐데, 이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건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겠죠? 뭐, 이거 연준이 따라 듣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기를 원한다는 건 사실은 주가가 좀 떨어지고 경기가 뭔가 침체기가 나오고 이래야지 연준도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건데, 근데, 지금 뭐 계속해서 이렇게 주가가 붕괴되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위기도 굉장히 험악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라를 운영하는데 시작부터 너무 험악해지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좋은 분위기 속에서 관세도 하고 이렇게 적절하게 가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작업입니다. 자, 아무튼 트럼프는요, 공개적으로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연준 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화답을 이제 해야 되지만 이번에도 동결했죠. 근데 연준 의장은 뭘 본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hard data를 보겠다는 거죠. 즉 물가 내려가는 CP, PC 지수 뭐 이런 지수 있죠. CPI 지수. 이게 내려가는 걸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려면 뭐 트럼프가 계속 하고 있던 거 계속 해야 돼요. 기름값 낮추는 거 있죠.
계속 65불대 정도에 머물게끔 해줘야 어느 정도 또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금리도 내려가야 집도 지금 막 거래가 조금 되고 이래야 되는데, 뭐 집도 너무 거래가 안 되고 있고, 부동산 거래가. 자, 아무튼 높은 금리가 내려가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도, 뭐 트럼프가 더 많이 애쓰는 거 아니야? 앞으로, 물가가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도 살짝 반영됐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팔란티어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팔란티어도 많이 빠졌을 때, 이번에 그 70대 후반, 80대 초반까지 빠졌었죠. 여러분들 많이 줍줍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테슬라와 더불어서 팔란티어. 자, 이 팔란티어가요, 또 지금 중요한 얘기를 또 오늘, 이 마켓 다미네이션에서 인터뷰도 나왔는데요. 전 팔란티어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밸런스를 하나 보세요. Palantir is going to be a name that's going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global economy라고 합니다. 자, 팔란티어가 앞으로 이 글로벌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이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팔란티어가 앞으로 글로벌 비즈니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이제 AI 이름으로 당연히 하겠죠. 그러니까 AI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었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 작동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결국 소프트웨어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피지컬 AI인데, 자, 그런 면에서 보면은 현재 하드웨어 엔비디아,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팔란티어, 그리고 피지컬 AI 쪽으로 완전 이제 이것을 현실에 적용시키는 그게 바로 이제 테슬라인데, 지금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이 글로벌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고, 그리고 특히 AI에서 for a long time이라고 합니다. In AI, play a role in AI for a long time. 정말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팔란티어가 많이 오르긴 했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조정이 올 때마다요, 여러분들이 기회 줄 때 조금씩 더 사모아가면요, 이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 실제로 현재 소프트웨어로 제대로 이렇게 크게 써먹고 있는 회사는 거의 뭐 팔란티어 독보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 AI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팔란티어 이름이 계속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 팔란티어와 그리고 테슬라가요,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늘 테슬라가 무려 12% 가까이 뛰어올랐는데, 자, 지금 여러분 우리 차트도 보시면서, 오늘 정확히 11.93% 뛰어올랐거든요. 29달러, 거의 30달러가 그냥 하루 만에 뛰어오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흐름이요, 그치질 않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애프터마켓에서도 여전히 더 올라서 지금 1.34% 더 올라가지고요, 282.1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300달러 눈앞에 두고 있죠. 자, 이 흐름세가 좋은데요, 여러분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480 정도가 전고점이었잖아요. 이게 이제 최고점이었는데 거기서 아직도 200달러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 내려온 건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테슬라가 뭐 아직 보여준 것도 없는데 뭐 지금 그건 너무 활활 타올라서 480 아닙니까?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런 접근하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테슬라라는 게 아시겠지만 제가 어저께 그저께 계속 공매도를 분석해 드렸잖아요. 그 테슬라에 그동안 말도 안 되는 공매도들이 너무 많이 붙어 있었어요. 특히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그랬죠. 테슬라 헤이트 그룹, 머스트 헤이트 그룹, 그러니까 머스크 증오 그룹, 테슬라를 증오하는 그룹에서 뭐 정치와 관련시켜 가지고 지금 언론들도 융단 폭격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럴 때 공매도 치기가 너무 좋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마음이 쫄아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보세요. 뭐 정말 그 주가만 떨어지면 거의 어디 안 보이던 바퀴벌레 같은 사람 막 바퀴벌레 수준으로 막 등장해가지고 막 테슬라 욕하고 머스크 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그 어떤 표현, 여러분들 분노를 표현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요, 장기 투자에 그게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장기 투자들은요, 오히려 태어나고 그럴 때일수록, 주가가 떨어질 때일수록 내가 공부한 기업을 탓하기보다는요, 열심히 운동하라 그랬죠. 왜 운동하느냐? 운동하다 보면 멘탈이 관리가 돼요. 주식은요, 거의 멘탈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심리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시면 그냥 심리가 흔들리면요, 그냥 한 20% 떨어질 것도 50%까지 빠져버린다고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막 이런 어려운 환경들이 오잖아요. 막 흔들려요. 근데 이걸 잘 버티고 인내하면은 다 복귀되고 수량도 늘어나고 떨어졌을 때 줍줍하고 하면은 좋아지는 건데 그렇게 잘 못하죠, 개미들이. 자, 아무튼 간에 지금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한번 흐름을 타버리면 이 공매도들 때문에 주가가 더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 공매도들이 100달러에 지금 풋옵션 쳐놨죠?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 친구들은 답이 안 보이니까 6월 10일 날 풋옵션을 샀다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요. 그럼 그 친구들은 팔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더 끌고 가봐야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빨리 그냥 팔면은 뭐가 되냐면 그냥 프리미엄 있죠. 프리미엄값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100달러짜리를 130불에 샀으니까 프리미엄이 30불이잖아요. 그러니까 30불 뭐 몇 주를 샀는지 모르겠지만 10주다. 그러면은 300달러만 손실 보면 되는 거. 100주를 샀다 공매도에 그러면 이제 3,000불만 손실을 보면 되는 거죠. 차라리 그렇게 털어버리는 게 나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런 맥락에서 지금 뭐 풋옵션 때린 사람들이랄지 또 그냥 말 그대로 소위 말해서 계속 증오그룹에서 테슬라 이 공매도에 초점 맞추는 친구들은 지금 이 280까지 갑자기 올랐잖아요. 빠르게 올라가는 것들이 보게 되면 이들은 또 무서워가지고 뭐 자중 질환이 일어납니다. 허둥지둥 하면서요. 막 그 쇼 스퀴즈가 나버리죠. 그 주가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사실 테슬라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벤트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없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테슬라는 흐름을 타게 되면 미친 듯이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0달러, 20, 210, 230 제가 계속 줍줍하라 그랬죠.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때는 정말 싼 거라고 말했죠. 근데 또 그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100달러대까지 올 거예요. 막 이런 사람 많죠. 나는 180까지 올 때는 안 사. 난 170까지 안 사. 150까지 안 오면 안 사. 이러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되게 바보 같은 짓을 말씀드렸죠. 워렌 버핏도 그랬고, 근데 꼭 차트쟁이들이 그렇게 추천하니까 그렇게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래 투자다 보면요. 이쯤 되면 그냥 이거는 정말 많이 떨어졌구나라고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럴 때는 또 추가 매수하고, 그냥 뭐 떨어질 때는 계속 사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 복구돼 버리거든요. 자, 아무튼 흐름세가 좋고요. 이게 지금 이제 그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이제 3분기께 인도량이 한 일주일, 2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대략 한 7, 8일 정도 남았네요. 한 8, 9일 정도, 한 열흘 정도 뒤면 발표가 나는데 그것에 영향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그건 이제 하나 남아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1분기 실적이 안 좋으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200달러 초반까지 떨어졌을 때는요. 그게 다 반영된 거예요. 매출이 떨어져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오히려 지난번에처럼 그게 반영됐다라면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200달러 때면 너무 싼 거 아닌가? 480대에서 그렇게 계속 또 사모아 가신다면요. 결국 나중에 300달러 돌파할 거고 400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 되면 지금 220이냐 250이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떨어질 때는 이런 얘기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죠. 자, 아무튼 테슬라가 탄력을 잘 받고 또 상승해 가는 그런 흐름들을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요. 트럼프의 말 한마디라고요. 관세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조정되니까 테슬라는 활활 날아올라 버리죠. 그 가장 또 트럼프의 수혜자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튼 테슬라는 계속 미래가 밝다라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테슬라 소식은요. 오늘 파이퍼 샌들러에서 테슬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본인들 고객들에게 또 편지를 써 보내는 거거든요. 왜냐면 고객들이 또 질의도 하고 뭐 불안할 거 아닙니까? 테슬라 주가가 왜 이렇게 떨어지냐? 정말 수요가 있는 거냐? 수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했겠죠. 근데 여기도 이제 답변을 했는데 쭉 내용들을 보면요. 제가 평소에 미리미리 다 정리해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빠르게 이런 정보를 다 얻게 되는 거죠. 자, 뭐 옛날처럼 뭐 삼성에서 보고서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한 달 기다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지금 이 파이퍼 샌들러 분석도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여러분들 제가 평소에 다 미리미리 이미 뭐 언론에서 테슬라 주가가 떨어질 때 수요 문제를 얘기할 때 제가 그게 정답이 아니고 이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린 건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핑크빛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게 되면요. 지금 그 테슬라 브랜드 데미지 있죠.
테슬라가 브랜드 데미지가 크다. 즉 테슬라라는 자동차 이미지가 확실히 붕괴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maybe exaggerated라고 하는 거야. 너무 과장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테슬라 브랜드 이미지가 야야 이거 무너진다. 테슬라 머스크의 뭐 정치 참여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테슬라 브랜드 이미지가 소위 말해서 망가져서 자동차가 안 팔릴 거야? 이런 염려들 너무 과장됐다. 이거 언론들이 막 과도하게 보도하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오버웨이트를 줬습니다. 위에 여전히 바이해야 된다. 테슬라는 지금 계속 사야 된다라고 바이바이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 주가 $450 여전히 제시했습니다. 오늘 월요일 시간 미국 시간으로요. 자, 뭐 450까지 뭐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200대니까 아직요. 자, 그리고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보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자, 지금 일부 투자자들과 그리고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의 year over year delivery decline.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이번에 1분기 때 계속 보면은 이 딜리버리 양이 많이 줄었잖아요. 40%, 50%, 중국도 40%, 독일도 뭐 곳곳에 70% 빠졌다라는 것도 있고 막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이나 중국이나 미국 다 떨어지는 모습 나타났는데 자, 이것을 그 이유를 어디다가 두냐면은 머스크의 political activity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파란색으로 하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 투자들이 할지 또 이 애널리스트들이 자꾸만 머스크의 정치적 행동 때문에 인도량이 떨어진다. 테슬라 차가 안 팔린다. 이렇게 아예 전적으로 치부하는 겁니다. 자, 근데 파이퍼 샌들러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지금 머스크의 정치적 행동이 아니라, supply constraint라는 거예요. 즉, 공급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공급의 문제가 played a bigger role in the first quarter shortfall입니다. 1분기 때는 지금 공급 부족이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그 행동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나 당연히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머스크의 최근의 정치적인 행동, 그리고 트럼프 사단에 들어간 거, 캠프에 들어간 거, 이런 것들이요. 뭐, 이 디맨드에, 수요에 아예 영향은 안 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뭐, 일부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 지금 그 밴들리즘이랄지, 테러리즘이랄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머스크가 트럼프와 결합하고, 트럼프에다가, 도네이션 했고, 트럼프를 완전 지지해서 트럼프가 됐잖아요. 거기에 도지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분노를 품고 머스크에 대해서 비난 행위하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완전히 뭐 전적으로 테슬라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메인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초록색 라인에서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오렌지 컬러를 하려고 보세요. It is incorrect when investors and journalists point to politics as the primary driver of Tesla, double-digit delivery decline이라고 하고 있죠. 자, 이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자, 이번 1분기에 인도량이 떨어지고 있는 거, 막 곳곳에서 40%, 50% 빠진 거, 그거 이 저널리스트랄지, 그러니까 언론들일지 투자들이 자꾸만 정치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계속 몰고 가요. 그게 결국은 여러분 정치 싸움에서 그런 거거든요. 언론들도 자기 쪽은 계속 그런 쪽으로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균형을 잃어버린 거죠. 자, 그렇게 가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It is incorrect. 털렸다는 거죠.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렸죠. 막 정치적인 거, 참여한 거,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제가 혜태하고 롯데 얘기해드리면서 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 전혀 거의 상관없다고요. 뭐 전혀. 약간의 뭐 지금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극단적인 사람들요. 근데 지금 뭐 제정신인 사람들은 그거 다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죠. 어제도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도 그렇고, 또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사실 그 머스크가 이쪽으로 정치하는 거 되게 싫어하지만 자기는 테슬라 탄다 그러잖아요. 질적으로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구체적인 또 이 이유를 들어줍니다. 정치적인 머스크의 움직임 때문에 수요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wait times figure라고 합니다. 그 wait time figures. 지금 기다리는 시간을 보니까 대기하는 그 자동차를 주문해 기다리는 거 보면은 서플라이 문제라는 게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demand weakness라기보다는요. 그래서 지금 이 핵심적인 거는 딜리버리 미스가 나는 거는 결국은 이 웨이트 타임 공급 부족이라는 거죠. 그건 이제 구형에서 신차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요, 또 추가적인 새로운 소식들을 전합니다. 자,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자, multi-week shutdowns impacted all four of Tesla Model Y factory라고 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죠. 이 몇 주간의 셧다운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장을 멈추는 그 일들이 이 모든 그 테슬라 공장들 있죠. 모델 Y를 생산하는 생산 공정, 그 공장들이 베를린 그리고 뭐 미국, 프리몬트, 텍사스, 중국까지 하면 4개의 공장이잖아요. 이 4개의 공장에 전부 다 몇 주간의 공장이 부분적으로 멈추는 게 있었는데 그게 다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이 멈췄어요, 생산 라인이.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회사가 주문량을 소화해야 되는데 주문을 소화를 못 하겠죠. 여전히 수요는요, even if demand has been significantly stronger라고 합니다. 여전히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공장이 멈춰서 당연히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공장이 왜 이렇게 셧다운 했을까요? 왜 이게 부분적으로 멈췄을까요? 이게 새로운 자동차와 그 모델 Y와 구형 모델 Y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형 모델 Y를 생산하던 것이 이제 다 뽑아냈으니까 중간에 셧다운 해야겠죠. 그게 뭐 셧다운 한 다음에 이제 새로운 그 차에 맞는 거기서 소위 컨베이어 벨트랄지 이런 걸 다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새로운 공정에 필요한 소위 말해서 생산 라인을 다시 셋업을 해야 되니까 그 당연히 멈출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그 이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분기 떨어지는 게 자꾸만 다른 이슈가 아닌데 자꾸만 그 테슬라가 인기가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니까 자꾸 뭐 이건 이유를 잘못 찾으면요 투자가 완전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언론들의 무분별한 보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개미들이 이런 데미지를 보고 있겠습니까? 굉장히 피해를 보는 거죠. 자, 그리고 핑크빛으로 하나 보세요. 파이퍼 샌들러가 앞으로 그러면 포텐셜 캐럴리스트가 뭐냐? 앞으로 테슬라 상승을 이끌 그런 아주 중요한 긍정적인 요소가 뭐냐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뉴 프로덕트입니다. 새로운 이제 제품들이 앞으로 몇 달 내에 계속 출시가 되는 거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highly anticipated 로보택시 런치입니다. 6월 달에 로보택시 출시됐죠. 그리고 로보택시와 더불어서 새로운 그 이 저렴한 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요 정도만 하더라도 상반기에 충분히 지금 그 딜리버리 트렌드 있죠. 1분기 때 떨어진 이 매출에 대해서는 이 걱정, 염려를 업셋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회할 수 있다는 거고요. 5%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테슬라에 대해서 bullish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브랜드 데미지 과장됐고 그리고 공급 사이드가 오히려 underestimating 됐다. 굉장히 멋있는 말 쓰죠. overestimating brand damage and underestimating supply side constrain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어떤 거는 의미 없는 거는 과대 평가를 하고 과대 집중해서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중요한 부분을 underestimating 평가절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 투자에 있어서 이 정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이러한 곳에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테슬라 소식도요. 이제 테슬라는요, 그냥 하나의 일개 기업이 아니에요. 이제 미국 정부가 지키는 회사입니다. 자, 요즘 그걸 더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트럼프 시대에 와서 특히 이제 트럼프가 바라볼 때 테슬라 머스크가 너무 귀하죠. 그러니까 머스크 같은 천재를 그리고 테슬라 같은 위대한 기업을 스페이스X 더불어서 지금 이렇게 국가에서 이 소위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 정책에 봐서는 머스크가요 정말 큰 일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경제 상황들 다 따지지 않고요. 미국 경제만 놓고 본다면 사실은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고 미국의 소위 말해서 과잉 공급된 인건비를 줄이고 이런 것들은요. 미국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대통령들이 시도했던 것을 못했던 걸 머스크가 대신해주고 있는 거예요. 총대를 맺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십자가를 메고 가고 있는 거라고 스스로가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회사에 잘리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받고 있던 혜택이 끊기기 때문에 그냥 비난하고 화살 돌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정말 미국 국가 경제 상황, 재정 상황만 본다면요.
머스크가 정말 바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일, 정말 애국자거든요, 이건요.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 고마운 거죠. 근데 이제 반대쪽 입장에서는 적이나 마찬가지니까 계속 그냥 돌 던지는 건데, 근데 뭐, 만약에 머스크가 여기서 돈을 받고 하고, 이걸 가지고 남용하고 오용하면요, 비난받아야죠, 머스크도요. 근데 머스크는요, 정말 순수한 의도라고요. 모든 게 다. 국가 재정 이렇게 가다가 파탄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내 기업을 운영했던 경험을 살려서 빨리 사람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실제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공무원들이요, 정말 뭐 형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거 보면요, 정말 답답하다고요. 뭐 제가 뭐 가끔 예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미국 공무원들이 일을 그냥 설렁설렁 한단 말이에요. 입에 그냥 캔디 하나 물고 여권 처리하는 것만 보더라도요, 이 여권을 하루에 100개면 100개 딱 처리하면 되는데, 그냥 그 사탕 물고 그냥 뭐 내가 50개를 처리하건 30개를 처리하건 누가 푸시하지 않거든요. 그냥 그 직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30개 진도 나갈 수 있고 20개 진도 나갈 수 있다 보니까 어때요? 여권 신청해놓고 한참 걸리거든요. 일을 빨리빨리 해서 미국 본인들이 공무원이면요, 미국 시민들을 생각해서 빨리 여권을 만들어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 그냥 내가 10개를 만들건 20개를 만들건 월급 나오거든요. 그렇게 풀려 있다고요. 여러분, 미국이 그렇게 공무원 사회가 풀려 있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 공무원들 제가 가끔씩 동사무소를 가보면요, 깜짝 놀란다고요. 우리나라 동사무소는요, 수준이 정말 최고 수준이에요. 옛날에 일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저희 이제 아이들이 시민권자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그 소위 그쪽 가서 뭔가 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갑작스러운 어떤 그런 이슈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와, 정말 한국 공무원들이 일 처리해 주는 게요, 얼마나 일을 탁월하게 처리하는지, 안 될 일도 되게 만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런 공무원들하고 비교해보면요, 이 미국의 공무원들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트럼프도 알고 머스크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관료주의들의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이런 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뜯어 고쳐야겠죠. 근데 뜯어 고치려고 하니까 이제 지금 100분의 1도 안 했는데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게 그동안 관행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거 뭐 머스크가 들어선 이상 어느 정도는 해야죠. 뭐 10%라도 바꿔야 되거든요. 20%라도. 일단 지금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렇게 공격을 받는 거예요, 머스크가. 여러분, 애국자인데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FBI가 나섰습니다. 국가가 지켜줘야죠, 이쯤 되면. FBI가 나서가지고요, 지난 며칠 동안 좀 이 FBI가요, 테슬라 공격에 대해서 아주 크랙다운하게 강경 조치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FBI까지 나서는 거 처음 봅니다. 어떤 기업에 밖에서 이렇게 공격하는 거에서 FBI가 나섰다? 이건 트럼프가 바로 지시한 거겠죠. 야, 이거는 미국 기업을 지켜야지 하면서 어디 감히 이 테슬라, 미국의 위대한 기업을 공격해? 이거는 미국에 대한 테러라는 거죠. 그래서 도메스틱 테러리즘을 규정하고 FBI가 나서가지고요, 아예 태스크 포스 팀까지 꾸렸다고 합니다. 10명의 스트롱 팀이 만들어져 가지고요, 이 전체적인 조사를 해나가고, 아예 이제 그렇게 주도해가지고 하는 거 있죠. 테슬라 헤이 그룹이랄지 이런 것들을 아예 그냥 추적해서 융단 그냥 아예 그냥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감히 미국 기업을 공격하냐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바깥에서 후티 반군이 지나가는 미국 상선을 공격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처리해 나가는 거죠. 이뿐만 아닙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상무장관도 그렇고 많은 장관들이 머스크를 뒤에서 지지하고 있는 거죠. 머스크를 지켜줘야 된다고. 이 회사를 지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겠죠. 자율주행이며 뭐며 이제 규제가 많이 풀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미국이 지키는 테슬라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냥 계속 바이 앤 홀드 하세요. 주가는 좀 더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 상승할 겁니다. 앞으로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뉴스였습니다.